안녕하십니까? 의료건강 전문 채널 다솜방송의 TV 가정한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이영빈입니다.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대의 무수히 많은 질병들을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각 질병들의 예방 및 증상,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무심히 넘길 수 있는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실 영동한의원의 김남선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코 알레르기 클리닉 영동한의원 김남선입니다. 오늘은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. 알러지 비염의 증상이라든지 또 원인, 치료 방법, 또 가정요법, 또 민간요법 등등 해서 알러지 비염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. 네,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. 원장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. 네. 원장님, 제 경우에도요,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느끼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코에 문제가 생기거든요.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갖다가 심각성을 느끼시지 못하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알아보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알러지라는 말 아시죠? 음식이 맞지 않는다거나 곤충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신체의 이상 현상을 말하는데요. 우스갯소리로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알러지 반응을 나타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알러지 현상. 신체 중에서 이 알러지 현상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바로 코라고 합니다. 반응만큼이나 그 증상도 참 다양하다고 하는데요. 오늘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먼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코가 약간 맹맹하거나 그러니까 여름에 또 에어컨 쐴 때 조금씩 느낍니다. 먼지 같은 거 마시면요, 맨 처음에 물 같은 콧물이 주르르 나오고 재채기가 나와요. 근데 감기 증상하고 얼핏 비슷한데 증상은 많이 틀려요. 그러니까 물 같은 콧물 나오면서 재채기가 많이 나고 코가 간질간질하고요. 아침에 일어나거나 나갔다 들어오면은 코에서 심하게 막히고 콧물 같은 거는 이렇게 되게 검정색 같은 거 나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비염이 심해갖고 병원에 갔었는데 혼탁해가지고 공기가 찬바람 불고 사람 많은데 이렇게 먼지 많은 데 가면은 먼지 있는 데서 좀 오래 있으면은 건조한 환경에서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. 공기가 좀 많이 나빠진 것 같고 매운 같은 거 많이 마셔서 체질적으로 좀 틀린 게 아닌가,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틀린 게 아닌가. 네,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군요.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아주 많고요. 원장님, 아까 네. 제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? 또 일반 시민들의 증상도 알러지 비염에 속합니까? 그리고 또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. 네. 알러지 비염은 대체적으로 증상이 콧물이 많이 있다든지 또 재채기가 난다든지 또 코가 막힌다든지 그 세 가지 증상이 알러지 비염의 3대 증상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거리 인터뷰 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콧물이나 재채기, 코막힘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코 알러지의 3대 증상이 되겠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막연히 알고 계셨던 것을 확실히 아시게 된 계기가 되셨을 텐데요. 원장님, 이 알러지 비염은 봄철에 환절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? 요즘 같은 주로 이제 봄철 그 환절기 때 알러지 비염이 제일 흔하거든요. 그래서 대개 이제 병원에 찾는 사람들 보면 요 4월달, 5월달 요때가 제일 환자 수가 제일 늘어나는 계절이죠. 그 환절기 때 이제 그렇게
알러지 비염이 늘어나는 그 원인이 환절기 때는 아침, 저녁, 또 낮, 그 시간대에 따라서 보통 한 10도 이상의 기온의 차가 있거든요. 근데 대체적으로 그 알러지 비염은 기온의 차가 크면 클수록 그 알러지 비염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러면 그 날씨 말고요. 뭐 다른 증상 원인이 되는 건 없을까요? 뭐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먼지가 더 일어나는 황사 현상 때문이라든지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지는 않습니까? 네, 물론입니다. 요즘 같은 이제 날씨 환절기 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알러지가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. 그 이외에 요새 이제 꽃가루가 제일 많이 이제 꽃이 피고 그러기 때문에 꽃가루가 제일 많이 이제 날리기 되는 되게 쉬운 계절이거든요. 그래서 꽃가루 알러지가 또 많이 생기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먼지에 의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또 곰팡이라든지 그런 그 원인 물질이 요 봄철에 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코 알러지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. 예, 그렇군요. 그러고 보면은 그 주변에 많은 원인들이 많아서 코 알러지를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코 알러지에 대한 거는요, 재채기나 콧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? 네, 재채기, 콧물, 코막힘이 이제 그 알러지 비염의 3대 증상인데 그 알러지 비염의 3대 증상, 콧물, 재채기, 코막힘 이외에 또 이제 다른 증상들이 있거든요. 그거는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주로 이제 그 화분증에 관해서 여기 이렇게 도표가 나왔거든요. 화분증은 꽃가루 알레르기인데 그 증상은 코의 증상은 주로 이제 재채기, 콧물, 알러지 비염은 거의 100% 정도가 재채기, 콧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코막힘 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재채기, 콧물보다 조금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95% 정도가 코막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눈이라든지 코, 피부 이런 가려움증이 한 70% 정도. 그 다음에 후각 저하는 요거 냄새를 맡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전체 코 알러지 환자의 한 30% 정도. 그 다음에 코 부위가 염증이 코 속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코 부위가 빨갛게 되고 또 짓물고 그런 환자가 한 20% 정도. 그 다음에 코 점막에 그 염증에 의해서 코 부위가 열감이 있다든지 또 뜨겁다든지 이러한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환자의 한 20%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눈에 대한 알러지 증상이 눈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알러지 증상은 어떤 건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눈에 대해서는 이제 알러지가요, 눈이 가렵고 또 가려운 증상이 90% 정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눈물이 나오는 환자가 35%, 또 눈이 충혈되고 빨개지는 환자가 30% 정도, 또 눈 주위가 빨갛게 짓무르는 경우가 한 10%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눈에도 알러지 비염과 마찬가지로 눈에도 이제 알러지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거가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라고 그러죠. 그 이외에 이제 또 목에도 많이 생기는데요. 목에 생기는 목이라든지 기관지 이런 데 알러지 증상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다음 도표를 보면서 목에 대한 알러지 증상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목에 대한 알러지는 목
인후 부위가 가려운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고요. 20% 정도. 또 마른 기침이 이렇게 나오면서 기침이 있는 환자가 한 15% 정도. 그다음에 마른 기침 이외에 이제 물같이 그 가래가 담이 묽은 그러한 기침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전체 기관지 또 목 알러지 환자의 한 15% 정도 되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목 알러지 증상 이외에 귀에도 또 이제 알러지 증상이 생기는데 또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귀 알레르기는 주로 이제 귀 부위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한 30%, 또 귀 부위가 짓무르고 아프고 열나고 이런 빨갛게 되고 이런 증상이 한 10% 정도 되고요. 또 이루라 그래서 귀에 고름이 차고 그러한 게 코 증상에 의해서 합병되는 그러한 증상으로 한 5% 정도가 생기고 있거든요. 그 외에 이제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. 전신 증상은 이제 좀 피곤하다든지 또 미열이 있다든지 미열이 한 5% 정도. 그다음에 열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.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열을 느끼는 사람보다 한 3배 정도 많은데 한 15%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전신 증상 외에 또 두통이 있고요.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무겁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35% 정도, 또 관절에 마디마디가 아프고 쑤신다 이런 사람이 5% 정도 되고요. 또 여성들에게 이제 현기증이 많은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한 5% 차지하고요. 또 간혹 이제 드물긴 하지만은 요 어린이들, 소아 이런 애들한테 이제 복통, 배가 아픈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또 설사가 난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그 외에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원장님, 저도 한동안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. 그러면 한방에서는 콧물과 재채기가 왜 나온다고 봅니까? 또 그것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나오는 건 아닌가요? 물론입니다. 콧물 재채기는 그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항원에 의해서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, 찬 공기, 혹은 이제 곰팡이라든지 담배 연기 이런 원인 물질에 의해서 이제 알러지 비염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물론 원인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알러지 체질이냐 건강 체질이냐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. 대체적으로 알러지 비염이 있는 환자는 몸에 수분 대사가 체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수분이 폐라든지 상처 부위에 많이 축적이 되게 되죠. 그렇게 축적이 되면은 축적이 된 그 이상 물질이 수분 물질이 많이 쌓이면 수독이 형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수독에 의해서 이제 알레르기 항원 물질이 꽃가루라든지 또 진먼지 진드기가 외부에서부터 코로 들어와서 그 수독이 있는 그 환자한테 접촉이 되면 그 수분의 그 수독이 코로 넘쳐 흘러서 그게 이제 콧물이 다량이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체질을 잘 선별해서 수독을 없애주는 그러한 치료가 대단히 중요하죠. 네, 수독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. 그러면 수독을 없애주는 데는 어떠한 약이 특효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그 알러지 환자, 코 알러지 환자의 수독을 없애주는 치료는 첫째로 이제 그 탕약, 한약 처방에 의한 치료가 있거든요. 그거는 소청용탕이라고 하는 건데
그 소총용탕에는 8가지 약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중요한 약재는 이제 마왕이 있고요.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미자 있죠. 맛이 새콤한 오미자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감초, 이런 게 이제 주된 재료로 해서 그 소총용탕은 몸에 이제 수독을 없애주는 그러한 처방약인데요. 그 몸의 수독을 없애주려면은 첫째로 발안을 시켜야 되죠. 땀 위로 해서 몸의 수독을 바퀴로 땀 위로 해서 내보내준다. 혹은 그 이외에 이제 소변으로 해서 수독을 이렇게 배출시키는 법이 있고요. 근데 소총용탕은 그 두 가지 땀이라든지 소변으로 수독을 배출시킴으로 해서 알레르기 증상인 콧물을 제거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약이 되죠. 네, 소청룡탕이 제일 좋은 알러지 비염 약이라고 하셨는데요. 네. 그럼 그 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? 우리 이제 병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요. 소청룡탕 이외에 이제 그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. 저출력 레이저 치료. 그 다음에가 이제 침 치료가 있죠. 그 다음에 아로마 세라피라고 해서 향유 치료가 있습니다. 네, 그런 치료법들이 있군요. 원장님, 그럼 레이저 치료와 침 치료, 향기 치료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그 탕약 치료, 소총용탕 치료 이외에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대체적으로 이제 알러지 비염 환자는 코가 부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쏘아줌으로 해서 코가 분 거를 가라앉혀 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가 있는데요. 침 치료는 주로 이제 얼굴의 인당혈이라든지 영양혈 이런 데에 그 주위에 침 놓는 자리에 자극을 해서 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기혈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침을 놓음으로 해서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고요. 그 이외에 이제 요새 유행하는 아로마 세라피라고 있는데 유칼립투스 향을 이용해서 유칼립투스 향을 코로 맡음으로 해서 코 점막이 빨리 가라앉고 부기가 가라앉고 염증을 빨리 없애줌으로 해서 코막힘이라든지 콧물 이런 거를 제거시키는 그러한 작용이 많이 있어서 소총용탕 이외에 이러한 그 치료 방법을 많이 쓰는 것이죠. 네, 그럼 저출력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레이저 저출력 치료는 그 레이저 빔을 지금 요 모형들을 보면은 요 A, B, 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요 A 부위가 하비각계고요, 중비각계, 상비각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주로 이제 알러지 비염에 많이 그 부기가 있고 증상이 코가 막히는 증상이 생기는 거는 여기 그 하비각계가 점막이 많이 부어서 생기고요. 또 중비각계가 부어서 이렇게 요 부위가 이제 숨 쉬는 비강인데 비강을 막아줌으로 해서 이제 코 막힘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출력 레이저를 코를 통해서 요 점막까지 빔을 쏴줌으로 해서 점막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. 또 부기를 가라앉혀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침을 또 놓게 되는데 침은 주로 이제 코 양쪽 영양혈이라든지 또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혈 그 세 곳에 침을 놓음으로 해서 기혈순환을 또 잘 되게 하고요. 또 하나 이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 것은 요거는 이제 코 내시경에 의해서 코 속을 들여다본 거거든요.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알러지 비염 환자가 그 내시경상 보면은 여기 코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갛게 부어 있는 이외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콧물이거든요. 콧물이 이렇게 이 환자는 많이 생겨져 있고요.
또 요걸 보면은 이건 다른 환자의 내시경인데요. 이것도 코가 이렇게 양쪽으로 빨갛게 붓고 이렇게 흰 것들은 다 콧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이 환자도 이렇게 코 점막이 빨갛게 부어서 이 검은 부위가 숨쉬는 비강인데 비강을 좁아지게 해서 이제 코를 많이 막고 있어서 코막힘이 이제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. 네, 그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군요. 그럼 원장님, 병원을 다니면서도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나 가정치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있으면 이를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병원을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제 집에서 급할 적에 콧물이 많다든지 코막힘이 많다든지 그러한 그 알러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이제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영지버섯, 영지버섯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. 영지버섯하고 또 대추하고요, 감초, 요거 세 가지가 알러지 비염에 좋은 효과가 있는 약재들이거든요. 특히 이제 영지버섯은 그 항알러지라든지 또 항히스타민 이러한 그 성분의 그 효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지버섯 또 감초도 그 항히스타민 또 항알러지 작용이 많이 있거든요. 대추, 감초, 영지 이렇게 세 가지를 비슷한 양으로 적당히 넣고 달여가지고 따끈하게 요즘 같으면은 환절기 때는 따끈하게 이렇게 달여서 꿀이라든지 기호에 따라서 꿀이라든지 설탕 이런 거를 타서 하루에 여러 잔 수시로 마시면은 그 코 알러지에 의한 그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이런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요. 또 증상이 심해지는 것도 막아주고요. 그러한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영지버섯, 대추, 감초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꼭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. 원장님,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 안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예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. 집안에서 좀 조심만 하면 그 증상이 나오는 거를 많이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그 요새는 주로 아파트 생활 양식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문을 꼭꼭 창문을 닫고 있죠. 그래서 아파트 실내 온도는 높고요. 또 바깥 온도는 차고 그래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알러지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환기를 많이 시키고요. 방을 아파트 실내를 많이 환기를 시키고 또 아파트에서 주로 이제 카페트라든지 또 요새는 뭐 애완동물 강아지를 기른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없애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집에서 이제 담배를 이제 많이 피는데 담배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고 코 증상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담배를 또 피지 않는 게 좋죠.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죠. 네, 그렇군요. 음식도 항원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항원 식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이 환경하고 더불어 음식이 또 알러지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알러지 식품으로서 중요한 거는 그 우유가 있고요, 또 달걀이 있고 또 콩 제품, 우유, 달걀, 콩이 알러지 비염의 가장 큰 3대 항원 물질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은 좀 제한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인스턴트 식품, 뭐 라면이라든지 햄버거, 이런 과자류,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또 항원 물질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부모,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
아이들한테 주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되죠. 네, 잘 알았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잘 아셨죠? 아무쪼록 원장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합니다. 질병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. 다음 이 시간에도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. 원장님, 다음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실 것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. 네, 다음에는 그 꽃가루 알레르기, 요새 이제 4월, 5월이 되면 꽃이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? 꽃가루 알레르기, 즉 화분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역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도 김남성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.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